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세기 멘토입니다. 세월호 수색이 3일째인데 아직까지 생존자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 비통스러운 마음 말 길이 없는데요. 예, 전 국민이 아마도 아이들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모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속하게 구조를 잘 해서 우리 좋은 소식들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낙사마 투맨쇼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될 우리 삶에서도 이 기적이 좀 일어나기를 좀 간절히 영원합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는요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에서 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처럼 만들어줄 막상막하 투맨쇼 금요일 나무노 멘토 오세기 멘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시장이 한마디로 보면은 거래소는 좀 소뚜껑 증시처럼 서서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냄비 증시처럼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특징이 좀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일단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을 좀 이룬 장이다. 미국이 하락할 때는 하락폭을 그냥 최대한 줄였고, 미국이 급등할 때는 또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중 마이너스가 나오는 아주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증시가 좀 올랐는데요. 지난 주말에 1997포인트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7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코스닥은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난주 555포인트였는데 571포인트니까 오래돼서 연중 최고치를 좀 갈아치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제 역시 중국 증시하고 좀 많이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기관의 펀드 환매가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고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주도 업종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 멘토님? 저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오늘 뚫어낼 때 기관이 좀 매수했다 얘기 좀 의미를 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2000포인트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 투신은 오늘 팔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투신하고요. 오늘 판 집단을 보면 투신하고요. 그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근데 투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개인의 돈을 받아서 그 자금을 운용한 집단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 시장을 판 주체는요, 개인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융투자, 즉 증권사의 매수가 좀 강력했던 부분과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에서의 순매수와 그리고 현물에서 12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기관의 힘까지 더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시장에 강력한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다음부터 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방금 이제 오세기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참 주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도주를 찾는 과정이 이번 1, 4분기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향후 올 한 해 1년 농사를 지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일정 수준의 이제 출발선상으로 같이 올려놓는 1년의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갈 즈음에는요, 확실히 주도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부터는요, 일정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이 외국인과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 부분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참 이 무한질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리 파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제는요, 언제든지 좀 대형 음봉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코스닥을 지금 시세를 올리고 있는 주도, 즉 셀트리온이라든지 이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들 결코 밸류에이션 상으로 낮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가치를 넘어선 이 고점을 향해서 돌파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뭐 언제 몇 포인트부터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분명히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하루하루 면밀히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주들 한 종목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하나씩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 뭐 재료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랐고 미국과 이제 대만 업체들이 좀 오르면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닉스 보면은 좀 주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가 하지 않으면 좀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식인데 일단 뭐 올해 실적 보니까 뭐 1분기 실적도 한 10% 정도 상향 조정이 좀 됐다 하는데 좀 의미가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4만 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가 돌파가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 오늘 앞 시간 좀 있으면 이제 재방송으로 보실 것 같으면 10시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일단 오늘 상승 나온 부분은 미국의 역시 상승 동종업계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게 6% 이상 상승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참 SK 하이닉스가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주식수도 많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가까이 나온다면 분명히 조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도시바 소송 문제가 1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추세 상승 4만 원 정도에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넘어설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익 동향을 보면 이 모바일 디램 쪽에서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조금 기대가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의 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남아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핫키워드 종목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오늘 금호석유도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금호석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뭐 많이 하락해가지고 아마 시청자분 중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이 주식 한번 타고 싶다 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분기 실적은 뭐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좀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63%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게 나오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좀 강했습니다만은, 화학과 조선이 1분기까지는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한 2분기 좀 지나면서 아마 좀 좋지 않겠냐 보는데, 일단 좀 바닥은 좀 잡아놨다. 그래서 일단 뭐 1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호석유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실적 지표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매출액인데요. 아직까지 매출액이 전혀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돌아선다, 2분기에 돌아선다 말은 많은데 아직은 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일정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합성 고무 판매량이 분명히 증가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분명히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실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까지 회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역시 저도 이제 오세기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세울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뚫어가기에는 뭔가 그 다음에 좀 상큼한 이런 실적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핫 키워드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화면을 보시면요. 자, 서울반도체입니다. 참 서울반도체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이 코스닥 투자자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뭐 서울반도체 같으면은 거의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지수를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뭐 최대 LED 업체와 합작 회사를 좀 만들어가지고 전망이 좋다. 뭐 1분기 실적도 뭐 부합되고 2분기도 좋다가 나오면서 오늘 아주 6%대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이게 종목은 이제 미국의 크리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됐습니다. 미국 이게 글로벌 5대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적인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이게 40배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많이 가느냐. 이게 이제 5만 원대에서 지금 한번에 이제 맞고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2,000원에서 올라와 있는데 당분간은 이 종목이 5만 원 이상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5만 원 가면 좀 매도하고 4만 원 근처는 매수하는 이런 투자 전략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거의 동일한 생각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오늘 차트상으로는 뭐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차트 분석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랜빌의 투자 전략에 보면 이 201선을 이탈한 종목이 한 번도 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첫 번째 터치 부분에서는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주가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주가의 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어느 정도 적당치가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역시 이 기업의 실적 그래프인데 지금 이 빨간색이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의 고점에서 지금 3분기 연속 흔들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강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거는 강하게 뚫어내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가격 절대적으로 저는 저평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물론 이제 5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욕구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런 종목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일정 부분 하락 속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가지고는 이때 굉장히 조심히 매일같이 관찰해야 되는 참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종목의 현재 움직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해 드릴게요. 물론 이제 북미 물동량과 LED 자동차 쪽에 굉장히 좀 향후 전망은 좋겠습니다만 전망은요 항상 틀릴 수가 있다. 그럼 현재의 가치로 분석해 본다면 분명히 저평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특징주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월 18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누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휴맥스 1.5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기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우림기계를 오늘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6,350원에 마이너스 2.3% 손실로 확정 매도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4종목은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예병구 멘토가요. 오뚜기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또한 조민규 멘토가 리노스 종목 장중 목표가 2,500원을 설치하면서 16.3% 확정 수익률로 차익 실현됐습니다. 월요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노멘토 해상용차가 35.6%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20.3%로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예병구 멘토의 바텍이 18.8%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위에는 김용주 멘토의 동국 SNC가 1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여전히 정지훈 멘토의 사마 네트웍스가 차지하고 있네요. 53.7%로 1위를 고수하며 수익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지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누적 수익률 92.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5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예병구 멘토가 살짝 밀려난 모습인데요. 누적 수익률 46.3%를 기록하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상관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히든카드. 저도 오늘 히든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히든카드를 공개해 드릴 거고요. 우선 제가 추천해 드린 종목부터 먼저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쌍용차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휴맥스 이 세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하고 휴맥스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긴 하지만 쌍용차 수익률은요 상당히 좀 견조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35.6%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쌍용차는요 설명을 생략할게요. 왜 생략을 하냐면 일단은 계속 보유하면 되시겠고요. 쌍용차에 대해서는요 오늘 대박 플러스 시간에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럼 이 시간 끝나고 나서 10시부터요 대박 플러스 하는데 그때 쌍용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쌍용차를 나는 안 가지고 있다. 그래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 된 계기 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펀더멘탈들을 분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나 도저히 다음 10시에 시간이 없는데 재방송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요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쌍용차 그러면요 아직도 괜찮은 상황이고 펀더멘탈 아직 1분기 실적 발표 안 한 상황이죠. 기대치는 분명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 1.5%.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이려고 하다가 이번 한 주에 화수 목요일 날 떨어졌어요. 이 화수 목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치면서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 주변 지표 동향 하나 보면은요 BDI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의 데이터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급락을 한 부분이 영향을 좀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2000포인트를 기점으로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어느 업종으로, 어느 종목으로 주로 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시장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해드린 삼성중공업은요, 일단 올 한 해 실적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곧 향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애초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의 징후만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이 종목은요 충분히 저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적인 어떤 그 종목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많다. 아직은 개인들이 딱 붙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이제부터 만약에 올라간다면 한 3만 2, 3천 원 되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이제 가벼워질 수 있는 역시 다음 주 2000포인트 넘은 시장에서 굉장히 순환 매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휴맥스요. 휴맥스. 역시 이번 한 주는요 조금 상승하다가 조금 쉬어갔던 흐름이 나타났어요. 휴맥스가 조금 상승하다가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났긴 하지만은요, 역시 이 종목 또한요, 지금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장중에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틀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정 마지막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점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현재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이상, 아무 이상 없고요. 순환 매수에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종목, 추천 종목에 대해서 AS 진행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하루 나무의 히든카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 아유, 사물인터넷만 나오면 전부 다 상한가가 갔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LG그룹이네. 어허, 이 사물인터넷에 왜 갑자기 LG그룹이 나왔을까? 요즘에 어때요? LG그룹도 아주 핫합니다. 그죠? LG이노텍부터 LG전자까지 아주 핫한데 LG그룹에 있다고 그러네요. 자, 세 번째는요. 아하, 갑자기 김이 좀 빠졌어요. 통신 나오니까 김이 쭉 빠지네. 어떤 종목인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나무의 히든카드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이 종목입니다. LG U+입니다. 자, LG U+, 바로 이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03264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네요. 사실 주식 승천 통해서 LG U+ 가지고 50% 수익률 한번 만들어낸 이후에 하반기에 한번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좀 덜 익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근데 오늘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다시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들어갔다가 덜 익어서 나왔지만 다시 지금은 다 익었으니까 맛있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현재까지 실적 추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빨간색이 이제 매출액입니다. 그죠? 매출액이 정체를 3분기 동안 하다가 4분기에 다시 한번 매출액이 도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익 또한 영업이익의 정체를 보였지만 당기순이익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나 이제 한 번 더 갈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이제 전개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올해 있잖아요. LG U+가 회사 측에서는 매출액 목표를 얼마 잡았냐면 8조 3천억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벌써 2조 9천억대 1분기 실적 나올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하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매출은 20% 이상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물론 1분기 이제 마케팅 비용 굉장히 과다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영업 정지 당하면서 마케팅 경쟁 강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분기에는요, 실적이 상당히 더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는 좀 안 좋았더라도요. 1분기 실적은요, 2조 9천억대 매출과 영업이익 1,300억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는 2분기에 나타난다면 2분기는요, 1,300억이 아니라 1,500억대까지 영업이익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LTE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ARPU, 즉 대당 매출액인데요, 계속적으로 성장이 지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LG U+의 마켓시어입니다. 시장 점유율인데 11년에는 17.78%, 12년에는 19%, 13년에 작년에요. 드디어 20%를 찍어냈습니다. 근데 20% 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2G, 3G 가지고 내면은 문제가 아니죠. LTE에서 20%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할 수 있고, 이 시장 점유율은요, 올해도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늘어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자, 1인당 매출액입니다. 1인당 매출액 자체가요, 이렇게 SK텔레콤과 KT보다 LG U+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요금을 조금밖에 못 받았었는데, 지금은 요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원래 대장주는 SK텔레콤이지만, 우리가 주식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재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역시 LG U+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분기 실적 컨센서스 한번 보시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실적이 좋았고요. 퍼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0% 할증 요인을 받았습니다. 자, 올해도요, 1분기보다 1분기 787억 정도의 순이익에서 2분기 1140억으로 약 50% 성장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에서의 평가는 PBR이 1.1에서 1.3 정도로 약 20% 분명히 성장을 해도 정상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분기보다 2분기는 분명히 주가는 20% 정도 레벨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저의 밸류밴드 차트, 이 밸류를 통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적정 영역은요, 지금 빗금 쳐놓은 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치 밸류 자체가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주가는 어디에 있냐? 최바닥권에 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지난번에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승이 더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끝으로는요. 이제 여러분께 확실한 가격대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1,300원입니다. 1,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선정했어요. 1차 목표가 초단기적 목표가로 12,000원.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9,5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LGU 플러스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지는 이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현재는요. 1,300원에 매수하자. 그리고 12,000원까지는 강력하게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저의 오늘 히든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기 멘토입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 히든 카드 종목 해드리기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솔테크닉스인데요. 오늘 한솔테크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장후반에 좀 밀렸죠. 지금이 좀 매물대입니다. 사실 24,500원, 25,000원 부분이 상당히 좀 매물대인데, 자, 요 매물대를 돌파되면 본격적으로 3만원까지 가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물량을 좀 받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하락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지금 반등의 영역인데요. 올해 보면은 이제 턴어라운드예요, 결국엔요. 이 종목이 이제 턴어라운드. 올해 이제 본격 턴어라운드 되면 흑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LED 부품이라든지, 무선 충전기라든지, 뭐, 베트남의 뭐,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올해 흑자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과 시너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흑자가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1분기 실적부터 이제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실자가 이제 완전히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크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물량대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보유 의견을 드리면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우림기계인데 제가 매도를 좀 했죠. 왜냐면 이제 이 종목을 더 가져가도 돼요. 근데 6,500원이 이탈을 좀 했기 때문에 한 250원에서 한 3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좀 봐면서 횡보를 한 일주일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빼놓은 겁니다. 사실 6,500원 돌파가 된다면은 다시 목표가 8,000원까지 가지 않겠냐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셰일가스를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채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림기계는 거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좀 수출도 하고 있고요. 파시펌프죠. 예, 그래서 향후 실적 자체가 상당히 올해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었던 종목이 적어도 지난번에 이제 반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00원, 8,000원까지는 6,500원 돌파 시 다시 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한해운인데요. 자, 그럼 대한해운과 두산엔진을 드린 이유는 역시 이 좀 조선업종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해가 좀 드린 겁니다.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 업종이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주도하기는 좀 어렵고 현대차가 좀 주도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경기 민감주 화학, 철강, 조선 그리고 대중적인 건설, 증권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다 반등의 영역이죠. 자, 중국의 경기가 지금 아무리 지금 7.4%지만은 조선업종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쪽이 조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유럽이 경기가 지금 나아지면서 IPO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7.4% 성장을 했는데 이게 유럽의 성장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분기 정도에 3.5% 정도 성장하게 된다면은 뭐 조선업종의 강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 또 지금 구조조정 중인 또 해운업종이 좀 강세가 아니겠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오늘 뭐 거의 뭐 보합권 지금 마감을 했죠. 이 종목은 뭐 35,000원까지는 큰 물량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뭐 크게 상승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쌍용 머티리얼인데요. 요즘 뭐 선전 나오죠? 기아차에서 전기차 선전을 합니다. 거의 핵심 부품인 세라믹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주식이 보면은, 장중에 흔들지만은 결국 종가는 제자리 같은 흐름을 지금 일주일 내내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종목이 두산엔진인데, 뭐, 갖고 있는 종목에 지금, 두산엔진이 좀 못 가서 좀 안타깝죠? 장 초반은 좀 강세였지만은, 장 후반에는 좀 약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걸 좀 외국인이 매수를 저가에 좀 하고 있죠. 두산엔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업종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1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넘게 되면은 조선업종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산엔진은 조선업종보다는 좀 빨라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두산엔진은 1분기부터 실적 발표 내면서 좀 강한 모습이 좀 먼저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아마 물량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소화가 된다면은 10,000원 돌파가 기정화 사실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일주일 정도 더 보시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내 1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역시 미래 성장 산업이죠. 자, 마지막은 뭐니 해도 실적 호전입니다. 네. 자, 국내 1위입니다. 지금 국내 1위가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업은요, 2007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글로벌 기업들을 다 제치고, 특히 존슨앤존슨이라는 강력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국내 점유율 25%를 하면서 국내 1위로 진출했고요. 2011년부터 미국 진출,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이 이제 3D 프린터 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검증된 회사가 인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인스텍이라는 회사와 지난 5, 6년간 이제 제품을 이제 합작으로 공동 연구를 하다가 이번에 3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35%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스텍을 통해서 향후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가전, 방위 산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자기 자체적인 사업뿐만 아니고 이 3D 프린팅 연관돼가지고 다양한 사업에 진출한다. 그래서 보너스 또 실적을 내줄 수 있다. 이런 기업으로 지금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호전이에요. 실적이 나아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작년에 한 16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러나 올해는 한 50억 정도니까 일단 한 3배 정도, 그리고 매출은 한 30% 정도 내외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시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바로 코렌텍입니다. 자, 이 코렌텍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고평가가 나왔냐면, 물론 이제 성장산업은 고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고평가가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은 오바마 케어 때문에 그래요. 오바마 케어의 이제 건강보험을 후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약값을 좀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비가 좀 난 거죠. 이 코렌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종목들을 보면은요, 국제적으로 아주 기술력이 우수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FDA에 인정을 받는 회사들은 그만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기술력뿐이 아니고 향후에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큰 시장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중국이라든지 타국가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후화에 관련된 기술력 우수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눈여겨봐야죠. 코렌텍의 기술력은 뭐냐? 인공 관절이죠. 예, 그러니까 무릎과 골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우수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뒷화면에 보시면은 실적이 좀 나오죠. 마지막 2014년 지금 예상이 지금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냐? 283억에서 360억이니까 예상이 한 30% 정도 4배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지금 3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상당히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제가 그려왔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제 거의 2차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기로에 들어왔다가 이제 뚫고 나가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1차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을 나가려는 과정에 지금 횡보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를 나가려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순서가 조금 뒤처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하락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 하락,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를 내면서 단장기들이 모이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래가 지금 보시게 되면 2월 초순경에 상승을 하면서 그걸 이탈하지 않았다는데 맥점이 있죠. 그래서 추세가 이제 5일선과 21선이 상향 들어오면서 한 차례 추가 상승, 강한 힘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두 번째. 이 종목이 실적 좋고 미래산업이고 다 좋다는데 결국 이제 수급이 받쳐주죠. 수급의 바로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은 바닥권이 15,000원 내외입니다. 15,000원 내외에서의 큰 바닥권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15,000원 내외에서 바닥을 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19,000원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이제 짧은 조정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를 이제 완전히 1차적으로 벗어났고요. 2차적인 하락 태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수렴의 과정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지금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승 추세 하단부를 지지하면서 거래를 지금 조금씩 실어가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21,000원 부근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전고점까지의 상승이 좀 기대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수급도 이제 좀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2014년 작년이죠. 작년에 국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골반 부분에서는 1위로서 25%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무릎 관절이죠. 무릎 관절에서 10% 정도를 돌파해가지고 4년 내에 그것도 이제 국내 1위를 하겠다 하니까 이 종목은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11년에 미국에서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의 판매보다는 역시 이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결국 이제 올해부터 중국의 의료기기 업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이 올해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이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201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유입니다. 결국 이제 국내 시장을 높여주고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중국 진출하면서 영업이익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3D 프린터 업체죠. 인스텍이라는 회사가 이 3D 프린터 업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를 좀 인수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관절에 대한 새로운 제품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현대 자동차의 부품 산업이라든지 방위 산업 혹은 뭐 가전 이런 다양한 산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수급과 이런 재료들이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투자 전략은 오늘 뭐 26,600원 정도의 건도 왔는데 매수가는 25,000원 정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초 25,000원 내외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입니다. 25,500원이 1차 목표가. 25,500원이 넘어가면 3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목표가 일단 25,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8,800원입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은 뭔 악재가 나왔다든지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18,800원을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손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세기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주식시장이 가만 놔두질 않아가지고 아주 그죠? 이렇게 힘들어하실 때 어디를 이용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 종목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문자와 전화 모두 상담해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문자로 주신 분 종목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번호가요, 3578님 되시네요. CKH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목은 CKH고요. 매수 가격은, 4,360원 잡혀 있습니다. 4,360원. 비중은 40%.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자, 제가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CKH 사신 타이밍이 언제인지 꽤 궁금한데요. 앞쪽에서 사셨으면 좀 아까운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사셨으면 일단요 제가 이 종목의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아직은요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조정폭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 순이익의 트렌드는 좋아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고요. 자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건강 보조식품 파는 회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올 초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좀 급락이 들어오는 몇몇 종목들도 있는 상황이죠. 회계 시스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식대로 분석을 하면은요. 분명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안정적인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익도요, 매 분기마다 한 140억에서 160억 정도를 차근차근히 냅니다. 그럼 분명히 이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분명히 주가는요, 꾸준한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뭐 분식에 대한 리스크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횡보했었어요. 장기간 횡보하다가 한번 점핑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2,500원 가격에서 5,700원 이내고 2배 이상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중 40%를 유지하기보다는요. 비중을 좀 줄여나가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가는 거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일정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매력 있는 구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예,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느 종목입니까? 예, 여름철 수혜주라고 옴니 시스템 있습니다.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돼요? 1,450원에 한 60%. 아, 예. 이제 여름을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신 겁니까?
아니, 여름 수혜주라 그래가지고, 좀 뭐, 길게 보시게. 5월 달까지는 아, 예. 뭐, 근래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래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느 정도 목표를 보세요? 글쎄, 뭐, 2,600원 정도 갈 수 있나? 2,600원이요? 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네. 이 종목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원격 검증 시스템이죠. 그리고 조명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자, 근래에서 지난해 보니까 아주 좋은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보니까 신용카드 제조사죠. 이너렉스, 그죠? 예, 그걸 인수해가지고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주식도 지금 많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차트를 볼게요. 자,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00원부터 출발이 좀 됐어요. 큰 바닥은 1,000원에 확인이 됐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250원, 1,300원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좀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보면은 너무 높아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 주봉을 제가 지금 해놨습니다. 자, 주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 정도가 지금 맥점이에요. 뭐 1,400원 대회가 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1,4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것이고, 실적이라든지 만약에 뭐 여름 수혜주로서 혜택을 좀 본다면은 1차적으로 1,750원 정도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재료가 더 힘을 좀 받는다면은 2,000원 정도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 2,600원은 조금 좀 더 큰 좀 재료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니까 1,750원 1차, 2차는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5월이나 6월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좀 길게 가져가세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괴롭힙니까? 이름 어떤 종목이죠? 생각이 안 나요. 리드코프, 네, 리드코프요. 하신, 그렇군요. 8,780원. 가격이 8,780원요. 80원. 최근에 사셨네요. 예, 비중은요? 20%요. 야, 천재다, 천재. 바로 맞춰버리네. 그죠? 자, 최근에 어떤 그 내용으로 사셨어요? 그럼 테레비 보고 샀어요. 테레비, 어디 테레비 보고요? MT, 이게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돈 못 벌어요. 돈은 전부 다 어디냐면, 센 놈한테 있거든요. 센 TV. 앞으로 예. 여기만 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쪽에서 사신 정보 여기서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자, 지금 리드코프가요. 자, 우선 제가 실적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빨간색이 매출액인데, 어때요? 흐름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죠? 예,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익은 굉장히 좋은데, 매출액이 이번 분기에 살짝 정체예요. 예,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매출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익은 작년도에 72억, 분기별로 72억, 82억, 94억, 100억으로 착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휴게소 사업이라든지 석유 임대업, 그리고 이제 일반 대부업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이 못 따라가면은요, 주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요, 지금 주가는요, 사신 가격이 그렇게 썩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요, 당장 파실 필요는 없고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이제 조금 남아있죠, 아직 기간이. 1분기 실적 발표 날 때까지는요, 예, 좀 보유하셨다가, 예, 1분기 실적에서 무엇을 중요시 봐야 되냐면,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오느냐. 매출액이 줄면 바로 빠져나오세요.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합니까? 그건 회사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내일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1분기 실적 물어보고요.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매출이 좀 늘어나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 가르치면 할 수 없는데,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출액이 늘어나면 보유하시고, 매출액이 줄어들면 매도를 하시면 되겠네요. 현재는요, 딱 적정한 수준이니까 20%면 아직은 부담은 없어요. 예, 그래서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막상막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하루 알찼었습니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이랬다면은요, 항상 저희 그 멘토들이 운영하는 무료 인터넷 방송으로 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 하거든요. 샘플러스로 오셔가지고요, 나무는 검색하시면 저 밤 9시, 일요일 9시 여러분들 반드시 기다릴 테니까요. 잘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멘토님은 무료 방송 준비 혹시 안 돼 있습니까? 예, 아직은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 저희 오세기 멘토님도 다음 주에 준비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좀 더 고민 많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뭐 오늘 하루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네. 예. 자,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